아주 오래전에 시절을 만나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저기 설명한 이론인데 2014년도 시절을 만나다. 뭐가? 일간이 시절을 만나다 어디에서? 월지에서. 월지. 시절을 만나지 못하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부자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은데 왜 정신적으로 저렇게 방황하지? 그리고 이상하게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자꾸 해외로 싸돌고 뭔가 불안정하고 저기 그 심적으로 평온하지 못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뭘 이해해야 된다? 시공간의 적절함. 시절이 시절을 만나다.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 이걸 이해를 못하면 왜 저렇게 저 사람 방황하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다? 당연히 사계도다. 예를 들어서 을목을 가지고 이해를 해봅시다. 을이라는 거는 좌우 확산. 언제? 봄에. 좌우 확산이라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공간은 봄밖에 없어요. 아니 가을에 어떻게 좌우 확산을 하냐고. 당연히 봄밖에 없죠. 여기서 가을에는 뭐 한다? 최대로 수축하기. 이 짓을 해야 돼요. 인간은 이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지. 하지만 자연은 반드시 합니다. 왜? 열매 맺어야 되고 시종자 얻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자연과 인간의 다른 점이에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이게 가을에는 정신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잘못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글자가 신금이겠구나. 왜냐하면 최대로 수축? 아니 인간한테 제대로 수축해봐 죽으란 얘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신금이 죽음이야. 이제 윤회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이 잘못 쓰면 살기가 되는 거고 죽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을은 살리고야. 살리고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살리고. 근데 그 에너지는 왜냐면 봄에 있기 때문이다. 고로 을목은 봄에 있으니까 봄에 적절한 공간을 만나. 그게 뭐다? 묘진사다. 적어도 여름 뭐 오미신 여기까지를 만나줘야 을목은 자신의 좌우 확산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물론 당연히 오미 여기에 보면 이제 가게 되면 답답해지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다? 병화가 있다. 을이 이렇게 병화로 가는데 그 병화를 보면은 그래도 좀 활동이 쫙 펼쳐지니까 좋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공간으로는 오미 공간에 가면 그 병화가 아직 계속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데 근데 점점 6월 여기 가면 이제 맛이 가죠. 그죠? 좌우 확산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어디를 어느 시공간을 만나야 좋다. 이것이 사계도에 이미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냥 드러난 대로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이런 거를 사주팔자에서는 어떻게 응용하는지 예를 들어 봅시다. 좀 키워가지고. 자, 이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는 1750년 오래된 사주예요. 그런데 이 예문을 가지고 봅시다. 이때 두 가지의 이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금이 있고 경금이 유월을 만났네. 시절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 경쟁, 시기, 질투 이럴 수밖에 없는. 왜냐면 쟁투의 생이에요. 쟁투의 상. 거기다 경호 경자로 또 뭔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서로 충돌하고 있고 쟁투하고 있고 또 을목을 사이에 두고 둘이 또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죠. 을목도 뺏어야 하지. 또 그 요 유금하고도 싸워야지. 공간 다툼해야지. 돈 다툼해야지.
근데 재밌는 건 뭐다? 이 게임에서 시절을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취할 것인데, 또 다른 변수는 뭐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오화가 유금에게 열기를 가하면 이 유금을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일지자수뿐이다. 그러면 경호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일지로 모여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못하면 교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경호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직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게나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흘러가죠.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엔 재주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 다 빼앗기는 거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둑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경금 일간 입장에서 그렇게 살핀 거고, 만약에 을의 입장을 봐봅시다. 자, 을의 입장을 살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을이 경호월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을은 어떤 느낌이죠? 경호월에 자신의 을목 에너지를 주어서 을뱅갱 삼자조합을 이루어서 열매를 완성하게 만들어요. 그럼 부치는 뭐다? 공직에서 종사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희생, 봉사 이런 개념이니까. 그죠? 그리고 을유, 을줄은 을유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을목에 드디어 6월에 뭐가 되냐면 수확 대상이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부치는 피곤하죠. 왜냐하면 경호에 자기 새싹을 공급해줘서 희생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가을에 6월에 이르러서 또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유금이 자수에 풀어지면서 정신임 삼자조합으로 사정없이 뻥튀기 한다. 이게 무슨, 자 봅시다. 십신으로 따졌다고 봐요. 십신. 재성이 어디 있어요? 요거 있죠. 자, 재성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주 존재 자체가 있으려나 싶을 정도로 약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신으로는 십신생국론으로 궁겁쟁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순 엉터리죠. 왜? 실제로 안 맞거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한두 푼 부자가 아니라 막 나라 절반을 살 정도의 부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궁급쟁제 있다고 얘기해봐야 욕이나 처먹죠. 십신생극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시님. 두 번째는 이 을유자 이렇게 수학하는 거예요. 수학하는 능력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인오술 삼합의 자임, 이건 뭐냐, 한 도둑이에요. 도둑, 저승사자. 그냥 다 뺏어가야 속이 시커먼 거지 여기도. 하지만 부자죠. 왜냐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감옥 가서 죽는다. 이게 이제 사망. 이게 이제 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한탕을 노리다가 결론적으로는 명을 재촉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세상이 공평한 거라. 근데 어찌됐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다? 을목이 월지를 보면 시절을 만난 거고, 을목이 일지를 보면 시절을 잃었고, 자수도 시절을 잃었고, 각 궁위에 있는 글자를 어떻게 살피느냐, 어느 관점에서 살피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다. 즉 내가 이걸 뭘로 표현하냐, 궁위는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을목을 기준으로, 임수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왜 지금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시절을 만났는지 시공간이 적절한지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죠. 지금 내가 뭘 설명했냐, 을목이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각 글자를 만났을 때의 시공간이 적절한가, 시절을 만났는가, 요걸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십신으로 뭐 재성타령 해봐야 부질없다.